에코프로랑 LG와 포스코홀딩스가 현재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탈중국 공급망이 향후 핵심 기업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세 개를 좋게 보는데,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오늘 말씀드릴 회사가 이제 개별 기업을 오랜만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제가 잊혀진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좋게 보는 기업들이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컨콜을 보면서 탑픽으로 보는 게 에코프로고요. 그리고 LG화학도 지금 어떤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주주 환원 형태 이런 거 요구하는 거 보면서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서 LG화학도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전에 한번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흑연, 그리고 시토류, 연구자서, 그리고 우라늄 농축, LNG 사업에서 탈중국 공급망이 향후 핵심 기업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세 개를 좋게 보는데, 포스코홀딩스를 2000년 투자진분에서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되게 이제 비중도 높은 지분도 많이 있을 텐데 주가가 가장 반등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호주 리튬 광사,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 지분 인수한 걸 보면서 변화가 좀, 포스코홀딩스도 좀 내년에 변화가 크게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기업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에코프로랑 LG와 포스코홀딩스가 현재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뭐 매수하라 그런 의미는 아닌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 거고, 일단 저는 이번에 에코프로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실적 발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여기 실적을 잘 보시면 에코프로가 3분기, 그러니까 지주사 에코프로 BM이 아니에요. 매출이 9,597억 나왔고 영업이익이 1,499억 나왔습니다. 이걸 영업이익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15.6%예요. 2000년 소재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 15% 나오는 기업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인도네시아 재련소 인수 이익을 발생했고, ESS양 NCA 양극재 매출이 증가세로 인해서 이제 이런 이익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506억인가 영업이 발생했는데, 요 인이수익 빼게 되면은 본업에서는 그냥 BEP 0이거든요. 0%거든요. 0.몇 프로 이런 상태인데 15.6%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코프로가 이 인도네시아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면은 인도네시아 1단계 1단계 프로젝트가 이제 1기 때는 지금 20% 참여하고 2기 때 50%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 요 지역 IMIP 요 지역에서 한 거는 1,800억 원, 그리고 2단계 IP 요 지역에서 인수하는 거는 3,000억 이상의 투자액이 나온다는 거고, 이게 영업이익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연간 4,800억 영업이 가능한 거, 이 인니 프로젝트에서만. 근데 3,000억 원 이상이라도 있잖아. 4,800억 이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인니 사업을 통해서 원가가 기존 대비 20에서 30%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에코프로의 양극재 원가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그린에코 니켈 사업을 통해서 니켈 MHP 2만 톤 이런 것, 이게 이제 20에서 30% 수익 달성하고요. 그리고 4분기부터는 유의미한 수익이 발생하면서 연간 흑자 전환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간 4,8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하고, 여기에 에코프로 BM이 원가를 20에서 30% 절감하면은 영업이익이 좋아지겠죠? 그럼 연결 이유로 잡힐 거고,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3분기에 251억 적자였는데요. 이게 연간으로 흑자가 앞으로 된다는 거죠. 흑자 전환하게 되면 당연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연결 영업이익이 더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룹사에서 에코프로 실적이 제일 좋은 겁니다. 월등히 차이 나는 거죠. 이 4,800억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주가가 제일 강한 이유도 여기 있던 거예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2단계가 진입됐고요. 1단계에서는 지금 니켈 15만 톤, 그리고 오프테크 물량 3만 톤, 그래서 예상 이익은 연평균 1,800억, 5년 평균이라고 그러고요. GM의 연결이익이 1,000억이고, 지분법은 500억, 메탈 트레이딩이 300억, 환율이 1,380원 가격이니까 지금 1,400, 오늘 70원 장정 넘었었잖아요.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2단계 프로젝트 시행돼서 1단계 때는 에코프로가 이제 20% 지분 참여를 하는데, 이제 50% 이상에서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거고요. 니켈 13만 톤, 오프테이크 물량 5만 톤, 그리고 연결물 지분법이 메탈 트레이딩, 밸류체인 통합 합계 밸류체인 통합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이게 이제 통합이 되게 되면은 아까 보는 것처럼 원가를 20% 30% 절감하고 에코프로 머티리얼도 흑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봤을 때는 지금 명확하게 에코프로의 수혜가 좀 명확하고요.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 핵심적인 이유는 니켈 재련, 전구체, 양극재를
이어지는 이런 통합 밸류체인을 해외에 구축하면서 원가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이런 식의 극한의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배터리 산업이 업사이클을 갔을 경우에는 그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아직은 캐즘,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기준으로는 전기차 쪽에서 캐즘을 특히 북미 시장 때문에 그걸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원가 경쟁력을 갖추게 됐을 때 향후에 업사이클에서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일단은 핵심 기대 효과 첫 번째는 연간 4,800억 이상의 추가 이익이 일단 기대되는 게 이게 워낙 크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막대 이익은 어떻게 나온다면은 일단 그 원가를 특히 니켈 조달부터 양재 생산까지 비용을 20에서 30%가량 좀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원가 경쟁을 가지고선 중국 기업들과 굉장히 이제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글로벌의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통합 밸류체인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원광을 양극재를 만드는 전 과정을 인도네시아 안에서 수직 통합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를 뭐 30%까지 절감을 하겠다는 거고 원재료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달을 해서 니켈 원광 채굴만 재련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니켈 원료인 핵심 원료인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1단계 그러니까 이제 완료되고 진행 중인데 여기 INIP 그 모로왈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요 니켈 재련소 4곳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켈 중간재 그 MH백 황산 니켈을 생산을 하고 되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거죠. 요 인도네시아 그 수직 그 통합 작업을요. 그래서 슬라웨이 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 요 지역의 전구체랑 양극재 공제를 통합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련소에서 나온 니켈 중간재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전구체 양극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합 운영을 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에 대한 물류라든가 운송 비용을 완전히 절감하게 되겠죠. 이 안에서 만드니까. 그래서 이제 탈중국 공급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중국 등과 또 외부 공급망 의존도를 탈피를 하게 되면서 이 안에서 굉장히 그 원가가 절감된 양질을 인도네시아에 만들게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설명 좀 드렸는데, 그래서 1단계 투자는 현재 진행 중이면서 완료 단계이고요. 7천억 투자했고, 그, 모노왈리 산업단지 내에 니켈 4곳,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켈 확보해서 황산 니켈 등의 중간체를 생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에는 이제, 이후 단계의 그 전구체 및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거예요. 1단계는 그런 단계고, 2단계가 이제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가 되는데, 일단 그 슬웨이 인터내셔널 그린 산업단지 요 중심에서 1단계에서 확보한 니켈 중간재를 활용해서 전구체와 양극재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니켈 재련소,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이런 진정한 통합 밸류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구체를 다 중국에서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가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1단계 투자의 수익을 크게 상회하는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서 3천억 이상의 이제 연간 투자이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에코프로의 그 인도네시아 투자는 단순한 생산기지 확보 수준이 아니라 원재료, 특히 니켈 강국의 인도네시아잖아요. 거기서 그 인도네시아만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글로벌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입니다. 압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가격 파괴. 유동체 시장 가격 파괴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원자재 그 시장 상황 속에서 회사의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이런 식의 원가 절감을 이뤄내게 되면은 향후에 업사이클로 갔을 때는 시장 예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에코프로를 다시 한번 잘 봐야 되는 이유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양극재 그 리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조절하고 뭐 고객사가 지정하는 곳에서 조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특히나 SK온과의 어떤 공급 계약도 일부 완료를 한 상태고, 그리고 전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원계랑 LFM 이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뭐 3원계는 다시 하이니켈 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LFM 같은 경우가 ESS랑 전기차 둘 다 타겟을 하는데 아마도 ESS 쪽이 좀 더 집중적으로 타겟을 할 것 같고, 저가형 전기차도 타겟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사와 협력해서 개발 중에 있고, 상용화는 다소 좀 지연되고 있지만 LFP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LFP 관련 이슈 해결을 가능하면서 탈중국 대응에 용이하다. 다만 27년도 양산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LFM, 리튬, 철, 망간, 인산염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LFM은 기존의 LFP 배터리에다가 망간을 추가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능도 개선한 건데, 좀 더 전압을 높였습니다. 이게 그 전압을 이제 그 LFP보다 전압을 높여가지고 에너지 밀도도 한 15에서 20%가량 더 상향시켰고요. 이제 그 에너지 밀도가 NCM 523
그리고 6 둘둘 수준으로 지금 근접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안정성도 더 LFP 의 수준으로 매열 안정성이 뛰어나도록 했고, 그리고 코발트는 니켈에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3원기 배터리보다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을 유지했고, 그러면서 LFP보다 더 저온 성능이 개선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LFM은 그 LFP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저렴한 비용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밀도 전압을 높여주면서 주행 거리라든가 용량에 대한 그 LFP 약점을 보완하는 LFP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ES 시장에서는 어쨌든 높은 안정성이랑 긴 수명 주기, 그리고 비용 효율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 LFP 배터리가 선호가 되는데, 에코프로 그룹은 이 LFM을 가지고선 3원기 외 ES 시장에서의 주요 어떤 양극재, 그러니까 주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LFP 대비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LFM을 가지고서 아마 이제 나름의 이제 그 주요 포트폴리오를 확보를 하려는 것 같고, 이게 되게 되면은 뭐 망간 그 고전압 미드니켈과 더불어서 굉장히 LFP를 대체하는 그런 게임 체인지 역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FM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그 컨퍼런스는 처음 들었고요. 에코프로 그룹이 3분기 실적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 회계 방식 자체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인수 순자산 공정 가치, 그러니까 인수가보다 수정 공정 가치가 높게 되면 그만큼 단기 순이익으로 이익을 하고, 2단계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추가 이익이 가능하고, 그런 그 연가 매수 차익 또 이제 에코프로 영업이익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영업의 이익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요 연가 매수 차익은 에코프로 영업이익으로 잡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 영업 외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외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페레스 8천억 발행한 것도 올해 이제 2천억 원, 내년도 초에 법인세 납부로 2천억 원, 그리고 향후 2년간 4천억 원을 그룹사 전반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것도 있어서 뭐 일단 자금 조달 이슈는 당분간 에코프로는 없으니까요. 없는데 이런 성장의 그런 뷰를 보여줬다는 것 자체가 좀 높게 봐서 에코프로 주목을 하는 거고요. 오늘 LG화학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랑 LG화학 차트가 되게 유사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강한 애들은 11선 조정에서 마무리해서 2차 상승을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약한 21선, 더 약한 41선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는 종목들은 지금 양극재는 대체로 21선 반등이고, LG화학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11선 반등이거든요. 저점에서 한 50%에서 100% 올라왔는데, 거기서 그 정도로 조정폭이 그치 않고 좀 더 가려는 모습들이 좀 강한데, 에코프로는 아마 실적 때문에 그런 것 같고, LG화학은 LG에너솔루션의 지분 가치가 그 행동주의 펀드, 헤지 펀드 때문에 부각이 된 측면도 있는데, 오늘 이제 LG화학이 3조 7,619억 규모의 그 미국 쪽 그 전기차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요게 아마 어딘지는 확실히 나오지 않았어요. 올해 11월 15일부터 2029년 7월 30일까지 약 3년 8개월 정도 이제 계약 기간인데, 그래서 오늘 여기 좀 급등이 나오면서 다른 오늘 LLF도 8%인가 급등 나오고, 다른 양극재 기업도 같이 동방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수주 계약이 나왔다라고 올라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초반부터 LG화학이 좀 움직임이 좀 신성치 않았어요. 세일트리온이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 주주들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주주들이. 그게 강조가 되면서 최근에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떤 제안을 받거나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LG화학도 그런 요소가 있었던 걸로 봤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오면서 이제 좀 더 강한 모멘텀을 받았던 거고, LG화학의 그 핵심 밸류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업 가치도 있지만, LG에너솔루션 지분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밸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 영국의 펠리스 캐피털이 주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에너솔루션 지분을 매각하고 전지 소재 사업부도 LG에너솔루션에 이관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LG화학에 자사주 매입을 하라. 뭐 이런 식의 요구들을 했는데, 아마 LG화학에서 그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 주주하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LG화학의 그 LG에너솔루션 지분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지금 LG에너솔루션은 대략 시가총액이 110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 정도는 25조 좀 뭐 전후에서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재 그 지분 LG에너솔 지분 가치를 시장에서는 7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지금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제 LG화학의 본업 가치를 좀 낮게 평가하다 보니까 그 지분 할인율이 높은 상황이고, LG에너솔루션 시가총액을 110조를 과정했을 때 LG화학의 지분이 지금 그 80%가 안 돼요. 2조 PRS 발행해서 80% 살짝 깨졌지만은 요거를 그냥 80%를 가정을 하고 계산상 편의상,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110조의 지분 가치를 할인하게 되면 88조인데, 아까 70% 이상 할인을 받고
갖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80%일 때부터 50%까지 10% 단위로 끊어봤습니다. 할인율이 이렇게 됐을 때 LG에너지솔 지분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50%일 때는 44조, 80%를 받게 되는 17조 6천억 정도인 거죠. 이제 이렇게 할인율이 높은 이유를 봤을 때는 일단 LG화학의 본업인 석유화학 부분이 일정이 부진하고 재무 부담도 올라가다 보니까 자회사 지분 가치에 대한 그 지분 가치가 본업 리스크로 인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LG에너지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은 그만큼 할인율이 낮아지는데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지분 가치도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인율이 떨어져도 좀 지분 자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모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이 높아도 LG에너지 이미 상장돼 있잖아요. 그 중복 상장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LG화학이 LG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건 약간의 배당 정도라고 보니까 이제 지배권 프리미엄을 크게 낮게 보고 연결로 본다면 5.2%만 가져도 되잖아요. 그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데 갖다 보니까 이제 할인을 받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LG에너지 지분을 어디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은 그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을 할인율을 미래에서는 80%에서 50%로 줄어들면서 삼성 SDI 목표 주가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LG에너지 지분 같은 경우에 나눠야 될 거예요. 지배 지분과 비지배 매각 가능 지분을 나누게 되면은 50.1%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각이 불가능한 지분이 50.1%고 나머지가 이제 대략 한 29%는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단조적으로 현금이 가능한 자산으로 판단돼서 할인율을 뭐 50%까지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전에 앞에 50.1%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 기존에 이제 할인율 70% 이상을 적용하고 거나 아니면은 아예 모회사 가치에서 제외하고 본업 가치만 평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적절히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그 LG에너지 지분 가치를 시장에서는 70% 이상 할인을 하고 아예 그걸 쳐주지도 않는 것도 있는데 50%까지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배 지분과 매각 가능 지분이 나누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배 지분은 할인율을 높게 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좀 낮게 보는 형태에서 믹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블러트 방식으로 일부 매각하고 처분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게 LG에너지를 주가가 눌릴 수 있는 오버행 이슈 때문에 이거 적절히 좀 조절을 해서 이거 뭐 나름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메리츠에서도 LG화학의 상장 자회사 LG에너지의 할인 축소 시에 지금 그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한 69% 정도 디스카운트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LG화학이 올라갈 만한 이슈는 지금 이런 이제 그 북미에 있는 유일한 양극재 기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선제적으로 수주 받는 데서 가장 유리하고, 그리고 주주 행동주의 펀드에 좀 잘 받은 상태면서 LG에너지 지분 가치가 좀 부각될 여지도 있어서 업사이드가 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강한 이유도 거기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고민들이 최근에 많으실 거예요. 2차전지 그 상승 랠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약하고, 에코프로 2배 올라갈 동안 포스코홀딩스 25%가 못 올랐거든요. 근데 아마도 포스코홀딩스를 늘 많이들 갖고 계셨을 텐데, 그리고 제 고객 중에 포스코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어보면은 포스코홀딩스 소재사 여전히 헤매고 있어요. 잘 못해요. 이러는데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 좀 변화의 어떤 그 시그널들이 최근에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어제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확보를 위한 투자를 2개를 했는데, 1조 1,000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호주와 아르헨티나 리튬 자원 확보를 나섰습니다. 이거 2군데요. 그래서 호주 리튬 광산 지분을 1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호주 미네랄 리소스의 그 신규 중간지에서 지분을 30% 인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가 연간 한 27만 톤의 리튬 정광을 확보로 가능하고, 그리고 수술한 리튬 37,000 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 참여이 그 배당 수익도 확보하고 향후 리튬 정광 재련 사업까지 연계하는 단계적 확장을 추진하는 계획이고요.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광권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오므레 무레토 염호의 옆에 있고요. 대략 이제 거기 그 캐나다 그 ILS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지 100% 인수 결정했는데 요게 굉장한 탑티어급 1티어급의 고급 리튬을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글로벌 리튬 업체들이 탑 5가 중에서 이제 뭐 1위가 엘버마일이겠지만은 5위가 틴치리티인가 그런데 지금 포스콜린스가 내년도에 리튬 캐파가 이제 95,000톤 정도 되는데 그 틴치리티가 60,000톤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탑 5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포스콜린스가.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일단은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가 철강이나 2차전 소재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사업을 지금 계속 발굴하려고 하는데 특히 그 핵심 두 가지 코어 산업에서의 이제 투자를 하고 주가 움직임도 투자자들이 포스콜린스에 뭘 바라는지 명확하게 나타난 거예요. 미국 철강 사업 투자한다고 하니까 주가 빠지고 HMM 인수 고려한다니까 주가 빠지는데 리튬 자원 확보했다니까 주가가 급등하지 않습니까? 포스콜딩스의 투자 포인트 결과적으로는 리튬 사업이기 때문에 리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다가 오랜 검토 끝에 이 두 가지의 지금 이제 가장 저렴할 때 리튬에 베팅을 한 겁니다. 포스콜딩스가. 그래서 이제 포스콜딩스의 컨퍼런스 콜 자료에 보면은 일단은 리튬 수요는 크게 전기차, ESS, 산업용 수요 이 세 가지이고 그리고 올해 리튬을 산업용 수요 빼고선 120만 톤, 그리고 내년에 135만 톤 전망하고 있고, 전기차가, 통상, ESS가 전기차 20%이지만 내년도 20% 수준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은, 현재 $10 기준 수익성 여부가 현재 $10 정도니까, 수익성 여부 내년에 램프업 보고한다고 그랬고요. 포스코 필바 리스 솔루션과 포스코 아르헨티나 램프업 상황에서는 작년 10월 달에 가동돼서 올해 12월 달에 대부분 다 램프업 종료하고, 인증등 고객사랑 추진 중이고요. 1단계, 2단계 다 이제, 램프업은 다 올해 말까지 끝나고, 내년도에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혁으로 포스코 필바 리스 솔루션 상업화되면서 포스코 아르헨티나도 내년 초에 연회법 종료해가지고 상업 생산을 완료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좀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포스코 홀딩스의 핵심 투자 포인트였는데 리튬 사업에 대한 그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 리튬 확보 때문에 지금 나오긴 했는데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게 발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있고 아쉽긴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상승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부터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상대적으로 모르지 못해 소외됐었던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금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뭐 추가 매수도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래서 제가 어떤 추천의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드린 종목들은 저는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 다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에코프로도 상당히 아직도 많이 갖고 있고, 최근에 에코프로 비중이 잘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비중을 줄여서 바이오 종목 이동하고 있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보면은 알테오젠이라든가 에이벨바이오, 삼천당제약, 보로노 이런 걸 갖고 있지만 에코프로도 상당히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좀 포트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동을 했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에코프로 비중이 좀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LG화학도 비중이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콜링스는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좀 그동안 좀 줄여왔던 것들을 가지고 내년도를 보고선 더 이상 이제 줄이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했고 그리고 뭐 그런 상태고요. 2차전 투자하신 분들이 여전히 2차전이면 올인하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2차전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뭐 주로 이제 좀 강조드려 종목 위주로 갖고 있지만은 뭐 반도체 하이닉스도 있고 저희 삼성전자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4종목 갖고 있고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깜보 동맹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라든가 현대차라 그런 종목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섹터별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그 핵심 대표 종목들을 좀 구성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중소형들 작은 종목들보다도 좀 큰 종목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좀 유리한 것 같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2차 종목들이 생각보다 지금 다시 2차 반등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ESS 비중 높고라든가 방금 여러 가지 주주환원 정책 아니면 실적 올라가는 이런 것들 잘 선별해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